는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우원식 의원이 됐어요. 국회의장이 됐습니다. 그게 어떤 최상병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 만약에 추미애가 됐다면 밀어붙였을 텐데 쉽게 말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하게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직권상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비슷하게 행동을 할 것이다. 그렇게 어떻게 보십니까? 사안별로 봤을 때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 지금 가장 큰 현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원식은 추미애랑 뭐 다르게 행동할까? 아니면 비슷하게 행동할까? 어떻게 보세요? 그런 것들은?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. 이번에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됐는데 하나는 국회의장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다. 이건 아니라고 봐요. 그렇죠.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가장 걱정하는 김진표 시즌 2가 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죠. 다만 이렇게 실망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 거는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 강하게 맞설 사람이 누구냐? 이게 민심이라고 보고요. 민주당은 요번에 이게 왜 민주당 지지자 국민들이 화가 나는지는 제대로 알고는 넘어갔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런 거는 있습니다.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에 관해서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잘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. 이게 이재명 대표도 강한 이미지가 있는데 추미애 국회의장이 만약에 됐다면 추미애 국회의장도 뭐 못지않은 강한 이미지가 있거든요. 그러면 전체적으로 민주당한테 불러올 어떤 그러면서 이렇게 전국을 만든 어떤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.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어떤 정국이나 형국으로 끌려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적당한 균형과 조화를 맞추면서 일이 처리될 수도 있을 것 같다.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100대 0의 싸움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51대 49만도 이기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강 부딪히고 그러면은 그렇죠. 어려울 수도 있죠. 그리고 사감이 좀 있어요. 추미애와 윤석열 또는 추미애와 윤석열을 지지하는 집단들 사이에 또 사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부권 행사하고 그리고 직권 상정하는 게 사감이 작용하는 거 아닌가? 그렇게 이제 몰아붙이면서 그렇죠.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으로 이게 변질이 돼버리면 최상병 특검의 본질 또는 김건희 특검의 본질이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정치의 사법화? 그렇죠. 그 뉘앙스가 들어 있어요. 그렇죠.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몰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추미애 윤석열이 이렇게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형국, 그 강대강으로 부딪힐까 갈등을 일으킬 것이다. 뭐 국회의장이 되면 그런 이른바 이제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많이 나왔거든요, 언론에서. 그런 것들을 보면 중간에 미안한데 이게 궁금해지긴 저도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추미애가 됐으면 싶었어요. 왜 그러냐면 국회의장 되면 대통령하고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. 네? 어떻게 안 만날 수가 없잖아. 그때 표정이 어떨까? 그게 궁금해서. 조국 때랑 마찬가지겠죠. 그러니까, 썩소를 짓겠지 뭐. 썩소.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이거고 정치는 아니죠. 썩소를 짓겠지. 근데 그거 가지고 또 무슨 뭐 궁예 관시법처럼 여러 가지 사적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부에서 기사를 쓸 거고 그걸로 물타기를 하고 소음을 일으킬 거거든.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의 본질이나 김건희 특검의 본질은 다 흘려버릴 거란 말이야. 흐려버릴 거란 말이야. 본질은 사라지고. 그렇죠. 본질은 사라지고 곁가지 이거 같은 말초신경적인 여기에 다 얽매게 되고 그러죠. 저는 추미애 당선자가 이제 국회의장 후보죠. 민주당 후보죠. 정확하게는. 되셨어도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이 정책들을 잘 상정하고 잘 처리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근데 아마 지금 당선자들의 지금 80대 89인가 그럴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난 건 아닌 것 같은데 당선자들이 아무래도 우원식 의원을 선택한 것은
우원식 의원도 저는 그동안 활동해 온 걸 보면 그 당의 무슨 당론하고 다르게 간다든가 그런 아니에요. 위험성을 그동안 예. 보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. 예, 아니에요. 네, 그래서 당에서 지금 밀고 있는 그 당론으로 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어차피 안정적으로 할 것이고 그 외에 사실 민생법안이라든지 을지로위원회에서 하던 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. 근데 지금 초선들 중에서 민평련이나 을지로위원회 소속돼 있다라고 뭐 이렇게 분류된다라는 분들이 한 50여 명 정도라고 그래요. 예. 그러니까 지금 당선자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된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우원식 의원이 지금 언론 보도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 얘기 그런 걸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죠. 언제나 이제 상대편은 좀 단순하게 보잖아요. 우원식 의원 그래도 온건파에서 다행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우원식 그러면서도 아니야 우원식 의원도 그렇게 온건한 사람은 아니야 뭐 이러고 뭐 난리가 났거든요.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. 예. 근데 우원식 의원이 협상해야 될 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협상하는 스타일인 거는 맞아요. 그렇죠. 과거에 원내대표 했을 때 보면은 예. 그 당시에 원내대표 했을 때 상대했던 국민의힘 측 인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예. 협상할 때는 협상을 한다. 그런데 강단이 필요할 때는 강단 있게 나가는 스타일인 것도 맞아요. 그렇죠.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때 단식했죠. 단식했잖아요. 예, 단식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예.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양보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. 이분은 또. 예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추미애 당선인도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가령 뭐 통제 안 되는 사람이다. 그리고 강경일변도다라고들 평가를 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과다한 평가가 있거든요. 과하지. 예. 이분도 제가 볼 땐 법무부 장관 할 때 예. 어느 시점 이후에 사실은 막 드라이브 걸어가지고 강하게 나간 거지 그 전까지는 사실 민주당 사람들이 모아놓고 괴롭히고 욕한 거잖아요. 사실 추미애 장관 왜 안 하냐. 그 한동훈 그 당시에 그 검사에 대해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감싸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법무부가 뭔가를 해야 되고 감찰을 해야 되고 징계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고 법사위에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따지고 했던 그 시기가 있던 거잖아요. 그러면서 장관이 검사에 순치됐느냐라고 따졌거든요. 그 당시에. 그 맥락에 왜 이렇게 섞겠습니까? 그때가 아마 4월인가 5월인가 그랬는데 장관이 1월 달에 되고 그랬는데 한 4개월 동안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을 온건한 상태로 했거든요.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에. 그러니까 이분도 강경일변도로만 가는 사람은 또 아니에요. 예. 그래서 만약에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됐으면 제가 볼 때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도 자기가 강경하게 가고 싶다고 해서 1부터 100까지를 다 강경하게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. 예. 국회 선진화법도 있는 거고 뭐 관례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국회의장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. 그렇죠. 물론 그럼에도 국회의장 재량으로 결정하는 게 또 많긴 하지만 그래서 1부터 100까지라고 하면은 1부터 한 95까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추미애 국회의장이나 유사할 거예요, 사실은. 근데 나머지 5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이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저거예요. 근데 그러니까 국회의장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, 마무리를 할게요. 네.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같은 거는 강단을 발휘해야 될 문제인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제가 볼 때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될 거라는 점에서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너무 제가 홍보를. 정치권색. 예.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. 예. 구독, 좋아요, 사랑입니다. 예.